공시 진단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다큐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은 관심이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성전자 6만전자라고 불렸을 만큼 6만 원대가 고점이 되면서 상당 부분 갇혀 있었는데 어느덧 이 고점을 뚫고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서 진짜 전략에서 왜 이렇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삼성전자를 외국인은 파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기관도 삼성전자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동력으로 오르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공시를 가지고 오셨네요.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그 국민연금은 이제 3개월마다 이제 스스로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이제 후행 정보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발표하는 정보는 지금 올해는 2021년 이제 1월이기 때문에 2020년 10월이나 11월 정보를 이제 발표합니다. 그것은 이제 실제로 주식 투자하기에는 좀 늦은 정보이죠. 근데 저희가 개발한 AI 시스템으로 국민연금의 데일리로 어떤 종목을 사업하는지를 이제 집계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공시 내역을 저희가 집계했을 때 국민연금이 12월 한 달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거래한 내역을 집계를 해보면은 약 5,300원의 삼성전자 지분을 팔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달간 5,300억 원이고요. 그리고 한 달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넘어서 8만 전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급등하는 시스템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민연금은 이렇게 많은 지분을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이 점을 이제 참 우리가 볼 때 의아한 부분인데요. 국민연금 역시 이제 기관 투자가로서 연말에 이제 장부가를 이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위해서 이제 매도를 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 민간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 내년과 내후년을 바라보기보다는 올해 자체를 이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 자체 수익을 이제 실현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연말에 대부분 매도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국민연금은 그런 민간 기관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국민이 매달 이제 국민연금에 납입을 하고 납입한 금액을 갖고 이제 수익을 갖다가 창출해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나 미래가 이제 불투명하고 어둡다. 이러면 매도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 증권가의 이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굳이 매도를 했습니다. 추가로 이제 저희가 국민연금이 작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제 그 매도 내역을 집계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7월 달에는 500억 원을, 그로부터 쭉 전체적으로 이제 한 번도 월 단위로 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월 단위에 국민연금이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해서 전체 매도한 금액을 집계를 했더니 무려 1조 5천억에 대한 금액을 국민연금이 매도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갔다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개인 투자가들이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가들이 앞다퉈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도 매출은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호조세를 보였죠. 그 파운드리 사업부가 특별히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 그 삼성전자 매출이 호황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사실은 매도는 사실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유념해야겠는데요. 그 삼성전자에 대한 그 월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그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지금 8만 원, 심지어 이제 그 증권가에 따라서는 11만 원을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한다면 전체적인 이제 정책이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도 또 내년에도 올해 2021년보다 2022년에 그 이익 전망치가 더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국민연금은 이제 어떻게 삼성전자의 잘못 매도한 것을 만회할 수가 있는가? 삼성전자 혹시라도 이제 급락을 한다면 그때 국민연금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개인 투자가들은 급락을 한다면 개인 투자가들이 그것을 오히려 다 물량을 갖다 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지난 하반기에 매도를 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바라기는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도 급락에 대해서 매수를 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기대를 한다면은 국민연금이 그때 이제 그 매수할 그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연금의 이번 하반기 매도는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끝으로 이제 국민연금 삼성전자에 대한 그 목표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가 제일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11만 1,000원이고요. 이베스트증권 10만 원, 키움증권 10만 원, IBK는 9만 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목표 주가입니다. 이렇게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배경을 보면은 D램에 있어서 그 중국 기업이 이제 저가로 이제 D램을 갖다가 그 생산한다든가 중국 기업이 중국 본토에 있는
그 물량을 소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 경쟁이 약화됐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미중 분쟁을 발명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억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중국 기업의 경쟁이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파운드리입니다. 세 번째는 자율주행차인데 자율주행차와 이제 반도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율주행차라는 것은 주행을 하면서 공간에 나온 모든 데이터를 다 흡수를 합니다. 이 때문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그 반도체 수요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반도체는 이제 파운드리로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파운드리의 반사이익을 삼성전자가 이제 추가로 창출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금융이나 이베스트증권 같은 데 10만 원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그것을 전체 종합했을 때 국민연금의 지난 하반기 1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매도는 잘못된 결정이다. 이 잘못된 결정을 일으키게 된 국민연금 전체의 정책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공진단의 탁지원이었습니다.